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술사 합격을 앞당겨드리는 시간 없는 직장인 기술사입니다. 현재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제 아이디와 이메일을 남겨놨으니까요.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오늘은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시죠. 준비가 안 되어도 기술사 시험은 계속 응시해야 한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의견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래요.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예요. 두 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75%, 10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99.99%예요. 그러면 동전 던지기처럼 기술사 시험도 그럴까요? 이 이론이 맞다면 기술사 시험에 가장 많이 응시한 사람이 합격에 유리하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에게 맞는 기술사 시험 공부법을 터득하고 시험 때 서술 능력이 높은 사람이 시험 횟수와 상관없이 먼저 합격합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시험의 합격, 불합격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거든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반반이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양값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과 다른 것입니다. 기술사 수험생 A, B를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A의 경우는 회사를 휴직하고 기술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고 글 위주로 노트 정리를 하고 10년치 기출문제를 한 문제씩 정성스럽게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정리량이 너무 많아서 노트 정리만으로도 버거우신 분입니다. B의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요. 아침 시간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기출 문제를 분석 후 기출 빈도가 높은 문제부터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하여 표 그림 형태로 정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풋과 더불어 아웃풋 연습 모의고사도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A, B가 같은 기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동일할까요? 시험을 10번 본다면 A는 몇 번 합격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한들 A가 B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즉, 자신의 역량값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값도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본인 역량값은 바꾸지 않으시고 계속 시험에 응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 상태에서 시험에 계속 응시하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슬럼프에 빠지실지도 몰라요. 경험은 한 번, 두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올림픽이 아니에요. 합격에 의미를 두셔야지 참여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상태로 100번 응시하시면 100번 불합격해요. 시험을 반복해서 응시하면 언젠가 합격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시면 장수생 되시는 겁니다. 물론 당일 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꼭 메모해놨다가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반복적인 시험 보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무슨 개소리냐고요? 시험을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인풋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합격자나 선생님한테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문의할 선후배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분석한 후에 인풋 방식을 바꾸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 후 일주일 안에 복기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 가채점을 하세요.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가채점 방식은 아래 표와 같아요. 둘째, 합격자 발표 시 나오는 문항별 채점 결과와 시험 후 복귀한 결과를 비교해서 왜 이런 점수가 나오는지 분석해보세요. 대부분 복귀만 해놓으시고 분석을 안 하세요. 그러면 복귀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때 이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 공부 방향성 분석. 둘째, 답안 최적화 방안 분석이에요. 첫 번째 분석은 여러분이 직접 수행한 가채점 결과와 시험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두 값이 유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하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본인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본인의 방법과 서술하는 방식을 다시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두 점수 사이의 괴리가 엄청 컸어요.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한 문제는 점수가 낮고 오히려 제가 잘 못 썼다 생각한 문제는 점수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 복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 차이가 큰 원인을 찾아봤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쓸 때 서론 결론에 너무 집중해서 답안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쉽게 해석해서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때 제가 나름대로 기술했다고 생각했지만 채점자는 내용이 분산돼 있고 이상한 단어가 서술돼 있으니까 당연히 채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썼다고 생각하지만 점수는 낮은 겁니다. 두 번째 분석은 합격권 이상 점수를 받은 문항 2개에서 3개 정도를 고른 후에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분석하셔서 답안을 최적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본론의 표 형태로 기술하고 좌측의 키워드를 명확히 기술한 답안이 고득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분석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인풋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서술하는 시험이죠. 인풋과 다른 아웃풋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글 형태로 서술한 노트를 시험 당일날 다이어그램이나 표 형태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에 오르시려면 엄청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 정리 노트를 확인하시고요. 스스로 분석한 내용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다시 정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정리한 걸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숙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절대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정리 숙지가 끝나셨다면 제가 항상 강조할 말씀드리는 아웃풋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앞에 말씀드린 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은 전부 다 강화될 거예요. 2번 정도 이 강화 과정을 거치시면 아마 이렇게 지속하면 합격하겠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감도 안 와요. 100번을 봐도 똑같은 결과가 얻게 됩니다.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도하는 것은 본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운을 빼앗는 거예요. 자칫 패배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이길 확률을 높이신 후에 본인의 운을 테스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은 이겨놓고 확인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운에 맡겨 공곤일척의 승부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필요한 거라면 확실한 변화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전하는 하루 되세요.